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재미나고 유익하고 코믹한 거 위주로 너무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약에 쓸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에 쓸만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오늘의 내용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계약을 하거나 뭐 브랜드 전환을 할 경우 고려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점주님께서 계약이 종료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서 의뢰가 들어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점포를 전환하는 경우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꼭 챙겨야 된다. 저는 브랜드를 4번 바꿔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종료돼서도 바꿔봤고 중간에 계약 해지해서 바꿔도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계약을 종료해서 연장을 하든 또는 이제 전환을 하든, 특히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은 이제 CU하고 GS가 제일 서로 경쟁을 하죠. 실제로 뭐 1, 2등을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브랜드 파워도 뭐 CU하고 GS는 브랜드 파워가 좀 높잖아요. 1, 2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CU는 GS를, GS는 CU를 이제 서로한테 이렇게 서로 뺏기고 뭐 뺏고 이런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CU가 됐든 GS가 됐든 세븐이 됐든 어떤 브랜드를 하든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점주님들 대부분 고려를 해보실 거예요. 아마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해볼 건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건지. 근데 재계약을 할 경우는 고려하셔야 될 게 배분율 조정 아무래도 하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점주보단 회사가 소득이 더 나는 쪽으로 배분율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고, 점주님들은 보통 배분율을 좀 더 받고 싶으실 거란 말이죠. 그죠? 아니면 이제 선장여금이라고 해서 목돈이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선장여금이라는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요구 못하고 그냥 재계약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몰라서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뭐 점주님들 입장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 회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배분율을 더 받든 장려금을 받든 꼭 챙기시고, 만일에 이제 배분율을 더 받거나 장려금을 더 받고 싶어서 타사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견적을 내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견적을 내볼 때 꼭 중요한 거는 매출을 노출하시면 안 돼요. 매출을 노출을 하시면 그 브랜드를 안 하더라도 나의 점포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는 오픈하지 않았지만 그 점포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사로 옮겨갈 때도, 아니면은 계속 같은 동 브랜드를 할 건데 다른 브랜드를 얼마 주나 비교 견적 하시는 경우 매출을 노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고급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면 그 경합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장려금이 됐든 퍼센테이지를 받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매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출을 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 브랜드로 연장을 하실 경우에는 많은 뭐 배분율과 뭐 선장여금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동 브랜드가 아닌 타사로 전환하는 경우,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타사로 전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뭐 장려금이라든지 선장여금 또는 배분율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구미가 확 땡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는데, 전환을 잘 하고 나서 고려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전환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대처 출범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GS가 CU한테 뺏겼든 세븐한테 뺏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뺏긴 자리 근처에
대처 출범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또 그게 결제 서류에 올라가야 되고요. 실제로 영업하시든 개발을 하시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발 쪽에 협조를 구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그 편의점은 개수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U라든지 GS는 서로 경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 뭐 CU가 GS로 넘어가게 되면은 CU는 하나가 찔지만 GS는 하나가 늘면서 둘이 점포의 격차는 2개가 나는 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뺏고 뺏는 거에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타사로 넘어갔다. 타사로 넘어가기 이전에 타사로 넘어갈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셔야 할 게 이제 대처 출범 자리가 가능한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처 출범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부분의 개발팀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 점주님들은 점포만 운영했지 개발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전환하고 얼마 뒤에 인근에 다른 점포가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이제 브랜드들이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브랜드는 자기네들의 어떤 개수를 유지하고자 함이고, 점주는 옆에 경쟁이 들어오면서 매출을 쪼개는, 또 새로 그 자리에 들어온 신규 점주님도 실제로 이제 고소득이 안 되는 악순환이 되는데, 회사는 개인은 죽어나지만 회사는 상관이 없거든요. 회사는 개수만 유지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점주들의 입장 고려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동브랜드로 연장을 하든 아니면 타사로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든 이제 이럴 때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경합으로 들어오는 대처 출범을 해서 들어오는 점포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가깝게는 내 인근 근방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또는 인근에 담배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타사로 옮겨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대처 출범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점포들한테 많은 위약금을 변상해주면서도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점포 하나를 잃었을 때에 회사가 대응하는 게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점포가 하나 없어지면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내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 CU와 GS를 불러서 내 점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아, 나는 이 브랜드가 타당하다고 오픈했지만 나의 정보가 결국 흘러서 나의 옆자리에 타 브랜드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점을 하면서 재계약 또는 뭐 재계약을 할 때 배분율, 그리고 뭐 선장여금, 영업사원이 얘기하는 거에 그 기준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브랜드에 문의를 했을 때 나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내가 타 브랜드로 옮겨 탔을 때 대처 출범을 할 수 있는 자리와 여건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우리 가게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고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재계약하는 때 저희가 또 이제 5년 동안 일한 보람인데, 그때 현명하게 잘 재계약들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회사에 어떤 희생양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다들 점주님들 화이팅 하시고, 또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또 매출 많이 올리셔가지고 가게의 가치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점주님들 다들 화이팅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화이팅! 감사합니다.